사업을 한다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이게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성공하는 건 당연히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성공한 사업가는 아닌데 벌써 사업이 7년 차거든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회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나 이런 자서전은 제가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좀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돈을 쫓지 마라. 그리고 우리 생각했을 때 부자들은 돈을 좀 쫓아갈 것 같은데 오히려 돈을 쫓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오늘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은 망한다,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돈돈돈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사리는 형이 있고요, 세 번째로 깔짝형,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진짜 돈만 쫓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업은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떡볶이 집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는데 이게 누가 봐도 원가 절감이야. 그리고 내가 돈 낸 것만큼 이상의 경험이나 서비스를 받아야지만 고객이 다시 올 거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싼 재료나 되게 저렴한 재료들로 채우면 소비자는 다 압니다. 진짜. 또 유명한 사례가 있죠.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고깃집 알바상이 사장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재료를 다 퍼줍니다. 재료를 평소보다 1.5배, 2인분 더 준 거죠. 그랬더니 가게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대박집이 돼서 사장님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히려 고객한테 집착하는 사업가가 결국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이 있잖아요. 제프 베조스가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목표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는 것,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해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성장을 위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이익금을 모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익을 남기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이익을 모두 고객한테 돌려두자, 고객한테 재투자하자, 이렇게 배팅을 한 건데 이게 결국으로 성공해버린 거죠.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매출이 100억 났고 영업이익이 10억 정도 났는데 이 10억을 주주들한테 준 게 아니라 거의 다 고객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신사업에 모두 털어다 쓰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우리의 상식과는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100억 매출 내고 10억 이익이 있으면 그걸 좀 모아두고 어떻게 해서든 내 걸로 만들려는 일부터 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두 번째로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즉 사리는 형입니다. 이런 분은 사업에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무모하게 내가 가진 돈을 다 베팅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얼마만큼의 예산이 있고 이건 내가 사업을 하는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진짜 1, 20만 원 큰 돈일 수는 있지만은 예를 들어 광고비 10만 원, 20만 원 나가는 게 아까워서 결정도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계속 속절없이 흘러가는 거죠. 창업은 두려움과의 싸움이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직장을 퇴직하고 창업을 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내가 나이가 지금 27살이니까 그리고 나한테 2천만 원 정도가 있네. 내가 가진 이 2천만 원을 다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직업도 이미 퇴사했는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만약 사업에서 돈을 다 잃고 나서 편의점에 취직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를 버는구나, 뭐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하면 내 수중에 얼마만큼의 돈이 생기고 그걸로 나는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랑 그냥 막연하게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정말 큰일인데,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거랑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자기계발도서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을 한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두려움을 정의하라, 이 연습을 통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보고 적어보고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이 시나리오를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모든 돈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 플랜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이 과정을 좀 하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도전하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깔짝형이 있죠.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좀 모순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수의 생각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본인만의 뚝심이 있어야 하면서도 반대로 어떤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자기 반성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2가지 분리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창업 같은 경우는 100% 실패합니다. 무조건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서비스든 어떤 제품을 하든 무조건 한 번은 실패할 겁니다. 제가 자기계발도서나 대기업 회장님들이 쓰신 자서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봤는데 처음부터 대박치고
승승장구하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돈의 속성 사장학개론을 쓰신 김승호 회장님 책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고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배움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와요. 실패는 성공한 사람의 권리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론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진짜 그냥 될 때까지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실패하는 이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버틸 수 있는 멘탈이 제일 중요하고 멘탈이 근본이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채널에서 계속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